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이명웅 콘서트에 가보시는 게 소원이었던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콘서트장에서 말없이 눈물 흘리시던 엄마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처음 봤어요. 엄마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직 김순애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올해로 70이 넘으신 어릴 적부터 제게 하늘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늘 범수 엄마, 박신의 며느리, 형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엄마였죠. 그 이름은 언제나 뒤로 밀렸고 세월 속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저도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엄마로만 불렀지.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으로 가족을 일으킨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좌판을 펴기 위해 4시에 일어나셨고, 겨울이면 김장철 품팔이를 나가시고, 여름이면 더운 공사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겨울에 새벽 시장으로 나가시던 어머니의 손은 늘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발뒤꿈치는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견디는 사람. 가끔은 너무 단단해서 감정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돌아보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산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플 겨를도 눈물 흘릴 틈도 없이 늘 우리를 먼저 챙기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엄마가 살짝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어깨를 토닥이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컸네. 이제는 엄마가 조금은 덜 고생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엄마는 조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문화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극장, 카페, 콘서트 같은 건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셨죠. 심지어 명절에도 나중에 하시며 본인 옷 하나 제대로 못 사셨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TV였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좀 쉬실 수 있게 되었지만 외출은커녕 동네 산책조차 부담스러워하시던 엄마에게 TV는 창밖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유독 좋아하시던 인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명웅 씨였습니다. 처음엔 트로트가 나오는 텔레비전 채널을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더니 점점 이명웅 씨가 나오는 방송만 찾아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계실 때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꼭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저 위로가 돼. 엄마는 그런 말을 종종 하셨지만 막상 제가 엄마, 콘서트 한번 가볼래요? 라고 물으면 아유, 나는 그런데 안 어울려. 나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맞아. 하시며 손사래를 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마음이 쓰였지만 그 말을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엄마의 휴대폰 화면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명웅 씨 팬카페에 가입해 계셨던 겁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게시글도 단 한 줄 없지만 좋아요만 눌러놓은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캡처에 저장해둔 게시글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영웅님 콘서트 당첨됐어요. 울 엄마 모시고 갑니다. 그 게시글 아래 엄마가 눌러둔 좋아요 표시가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딱 하루쯤은 주인공이 되는 날이 필요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엄마를 위해 움직여야겠다고. 아니, 그저 콘서트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엄마가 제일 행복해하는 하루를 만들어 드리자고요. 첫 번째로 엄마가 좋아하는 이명웅의 콘서트를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콘서트 티켓이었습니다. 이명웅 씨는 대한민국에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예매일은 평일 오후 8시. 회사에 야근이 잡혀있던 날이었지만 저는 과감히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오후 내내 손에 땀을 쥐고 대기하다 7시 59분이 되자마자 사이트에 접속했죠. 하지만 결과는 대기번호 12,000번.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앞자리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그날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패했다는 생각보다 엄마를 못 모시고 가면 어쩌지라는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중고거래 사이트, 팬카페, 양독 게시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안표는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선 갈등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던 중 팬카페에서 한 분이 어머님을 위해 필요한 티켓이라면 양도해 드릴게요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셨다며 제 사연에 마음이 동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2층이지만 중앙에 가까운 자리,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티켓을 받은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날 하루 엄마가 진짜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를 위한 하루짜리 여행 프로젝트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요. 먼저 엄마 옷부터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늘 시장 옷가게에서 2만 원짜리 바지만 사 입으시던 엄마를 생각하니 백화점 가는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제대로 모셔야 했기에 직원분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시거든요. 단 하루뿐인 외출이에요. 너무 화려하진 않아도 기품 있고 편한 옷 없을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한 라벤더빛 투피스를 추천해 주셨고 그 옷을 입을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그리고 편한 운동화도 한 켤레, 작은 핸드백, 무릎에 덮을 수 있는 가벼운 담요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공연장 근처 호텔도 미리 예약해뒀죠. 공연 보고 나서 힘들게 이동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요. 콘서트 티켓 예매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누가? 우리한테 그런 게 왜 있어? 엄마 거예요. 이명웅 콘서트. 엄마 혼자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웃기만 하셨지만 금세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아휴, 나는 그런데 못 가. 창피해서. 왜 창피해요? 엄마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뭘 한다고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그날은 엄마가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계시던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화장 좀 배워야겠다.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술을 발라보셨고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으며 거실을 한 바퀴씩 돌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결혼식 날을 앞둔 신부처럼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이렇게 빛나는 날을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구나. 그날을 위해 새로 산 옷장 속 라벤더빛 옷을 바라보며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 옷이 너무 화려하면 어쩌나 몰라. 근데 이 색깔 진짜 고운 것 같긴 하다. 나도 이런 색깔 입어도 되나?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원래 이보다 더 고운 사람인데 그동안 그냥 숨기고 사신 거예요. 콘서트 당일 아침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제가 말리자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이런 날이 어딨다고? 딱 한 번 있는 날인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가만히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엄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날이니까요. 화장을 해보겠다던 엄마는 유튜브로 중년 여성 화장법을 검색해 메모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하시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손이 덜덜 떨리셨습니다. 엄마, 내가 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립스틱을 살짝 발라드리자 엄마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입술색은 처음이네. 너희 아빠 만날 때도 이 색은 안 발랐던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콕 박히던지요. 엄마는 정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날따라 주름도 부드럽게만 느껴지고 새로 산 라벤더빛 옷도 마치 원래 엄마를 위해 만들어진 옷 같았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짧은 머리를 고데기로 살짝 말아드리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달아드렸더니 마치 30년 전 사진첩 속에 엄마가 그대로 나와 계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엄마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네. 옛날엔 이 길 따라 버스 타고 외삼촌 댁에 갔었는데 그때는 내가 뱃속에 있었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어느새 공연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입구 앞에서 엄마는 자꾸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엄마, 오늘 여기서 제일 예쁜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걸어요. 제가 손을 꼭 잡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공연장 안. 천천히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엄마는 말을 이르셨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 웅장한 무대, 반짝이는 조명. 그 모든 게 엄마에겐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낯선 곳에서 엄마는 자꾸만 무대 중앙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기서 이명웅이 나오는 거야? 응,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곧 나와요. 아휴, 심장이 왜 이렇게 떨리지? 엄마는 손등으로 가슴을 누르시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흥분, 설렘, 두려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장의 조명이 꺼지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수천 명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고 무대 한가운데에서 이명웅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말없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이명웅 씨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자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감사 인사를 드리듯 마치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이후에도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익숙한 노래들이 이어졌고 엄마는 노래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한 생애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도 있었고 보고 싶던 남편도 있었고 고단했던 젊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공연 중간 이명웅 씨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만큼은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계신 엄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계신 엄마의 등을 제가 조용히 토닥였을 때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 가슴도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뜻이겠구나. 그 생각에 저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구 앞, 엄마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무대 쪽을 바라보던 엄마가 어느 순간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끝난 거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연이었지만 엄마에겐 평생을 기다려온 하루였으니 그 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겠어요. 조명을 벗고 다시 어두워진 객석을 돌아 나오며 엄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길, 손을 꼭 잡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걸 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말을 할 만큼 오늘이 엄마에게 얼마나 간절했던 하루였는지도 실감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신발을 벗으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호텔은 처음 와보네. 나 진짜 공주가 된 줄 알았다. 오늘만큼은 엄마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물 한 잔을 건네드리자 엄마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무슨 복에 이런 날을 보냐.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저를 낳고 키우고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고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공연장에서 받은 응원봉을 소중하게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가끔 입가에 미소를 띠시며 그 사람 진짜 목소리가 사람을 붙잡대.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하시며 연신 감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이 뛸 수 있는 순간을 만나야 한다. 그날 엄마는 분명 소녀 같으셨습니다. 설레고 떨리고 뭉클했던 그 밤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죠. 그 이후로도 엄마는 종종 그날을 이야기하십니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는 내가 영웅이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 티켓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딸이 말도 안 하고 다 준비해줬다니까. 하며 자랑을 하시고 스마트폰으로는 다시 보기 영상을 찾으시며 이때 내가 울었지. 이 노래 나올 때. 하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지셨다는 걸 가장 크게 느낀 건 일상 속 작은 장면들에서였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예전 같으면 제일 싼 채소를 집어드셨을 엄마가 요즘은 이건 좀 비싸도 맛있어 보여서. 하며 스스로를 위해 소비하시고 동네 복지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스스로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노래 좀 배우고 싶어. 나중에 또 콘서트 가면 따라 부르려면 연습해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이 참 오래도록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냥 내가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김순애라는 사람으로 처음 대접받은 날 같았어. 살면서 그런 날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루가 유일한 하루가 아니라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다고요. 사연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평생 희생만 하신 누군가가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 단 하루 그분만의 날을 만들어 주세요. 그 하루가 그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요.